김영하 작가의 검은 꽃은 1905년 제물포항을 떠나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향했던 1033명 조선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소설입니다. 소설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풀들로 흐느적거리는 늪에 고개를 처박은 이정의 눈앞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한 제물포의 풍경이었다. 사라진 것은 없었다. 피리 부는 내시와 도망 중인 신부, 옥리박이 박수무당, 노루피 냄새의 소녀, 가난한 황족과 굶주린 제대 군인, 혁명가의 이발사까지 모든 이들이 환한 얼굴로 제물포 언덕의 일본식 건물 앞에 모여 이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대목은 시간 순서상 첫 장면은 아닙니다. 김이정이 전투 중 사망하기 직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환영에 대한 묘사입니다. 검은꽃이라는 제목에서 암시하듯 소설의 주인공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한 첫 시작에 대한 회상인 셈입니다. 이정이 타국에서 가망 없는 전투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근원적 계기는 결국 제물포에서 일포도호를 타고 멕시코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던 그 선택에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서사는 신분과 배경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일포도라는 좁고 불결한 화물선에 몸을 실으며 시작됩니다. 이 혼돈의 배 안에서 고아 출신 소년 김이정과 몰락한 양반가의 딸 이연수는 운명적으로 서로를 발견합니다. 초반부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꽤나 눈길을 끕니다. 엄격한 신분제 하에서는 결코 맺어질 수 없었던 이들이지만 망해가는 나라를 떠나 태평양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폐쇄된 공간에서는 그 경고하던 신분 격차조차 희미해집니다.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정은 연수에게 강하게 이끌리고 연수 또한 거친 운명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이정에게 마음을 열며 두 사람은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멕시코 도착과 동시에 마주한 가혹한 현실 앞에서 곧장 무너져 내립니다. 낙원을 꿈꾸며 도착한 유카탄 반도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가시돋친 에네켄 농장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이정과 연수는 서로 다른 농장으로 팔려가며 생이별을 합니다. 이후 기적처럼 재회와 이별을 반복하지만 이정의 아이를 임신한 연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아비 없는 자식을 품었다는 비난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통역사 권영준의 첩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조선인들은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채찍질을 견디며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 사이 대한제국은 주권을 잃고 사라져 그들은 돌아갈 곳 없는 무국적자 신세가 됩니다. 4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이동의 자유를 얻었으나 돌아갈 나라는 없습니다. 지독한 저임금과 불합리한 매점 시스템의 굴레 속에서 빚만 늘어간 이들이 허다했습니다. 결국 멕시코 땅에 머물게 된 조선인들은 다시 멕시코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어떤 이는 용병으로 참전하고 어떤 이는 전쟁을 피해 타지로 숨어들며 처절한 생존 투쟁을 이어갑니다. 후반부에 이르러 이정은 연수와 재회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정은 군인으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운명에 놓여있었고 연수는 이발사 최성길의 아내로서 어떻게든 안정된 삶을 꾸려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정을 포함한 일부 조선인들은 밀림으로 들어가 자신들만의 국가인 신대한 건국을 시도하지만 이 꿈마저 정부군의 공격 앞에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소설은 이정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이정은 총을 버리고 손을 들었다. 정부군 장교가 병사들에게 3명을 포박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을 앞세워 걸었다. 마침내 늪에 다다르자 멈추라고 말했다. 등 뒤에서 정부군의 총은 마치 질기기라도 하듯 차례차례 발사되었다. 이정은 제일 마지막으로 거꾸러졌다. 그의 무릎과 얼굴과 배가 차례차례 늪에 처박혔다. 이정과 연수뿐만 아니라 일포도에 몸을 실었던 모든 조선인의 삶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꽃으로 태어났으나 꽃으로 피어날 수 없는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어떤 꽃도 제 빛깔을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빛깔이 없어 암울하고 칙칙한 검은 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 첫 번째입니다. 일포도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어난 이정과 연수의 사랑은 자유로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실한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서로를 붙잡았던 생존을 위한 환상이었을까요? 둘째, 만약 당시 조선이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이정과 연수의 사랑은 농장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국가라는 울타리가 있더라도 거대한 자본의 폭력 앞에서는 개인의 삶이 여전히 무력했을까요? 셋째, 소설 후반부에서 이정은 신대한이라는 무모한 국가 건국에 집착하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이정이었다면 이국 땅에서 이정처럼 이상을 쫓았을까요? 아니면 연수처럼 현실과 타협하며 어떻게든 뿌리 내리는 삶을 택했을까요?